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안철수, 윤석열 두 사람은 오늘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시작으로서의 정권교체, 즉 더 좋은 정권교체를 위한 뜻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정권교체를 향한 국민의 여망을 담아 국민통합과 대한민국의 미래로 가는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오늘 단일화 선언으로 완벽한 정권교체가 실현될 것임을 추호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어 오직 국민의 뜻에 따라 대한민국의 변혁과 혁신을 위한 대전환의 시대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원팀입니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은 메워주면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고 상호 보완적으로 유능하고 준비된 행정부를 통해 반드시 성공한 정권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오늘 저희 두 사람이 정권교체의 민의에 부응해서 함께 만들고자 하는 정부는 미래지향적이며 개혁적인 국민통합정부입니다. 국민통합정부는 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의 고질병인 승자독식, 증오와 배제, 분열의 정치를 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잇는 선진화의 기틀을 제대로 닦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과학기술 중심 국가를 만들고 공정과 상식이 살아 숨쉬는 정의로운 사회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을 활짝 여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국민통합정부를 통해 지난 4년 반 동안 내로남불, 거짓과 위선, 불공정 등으로 비정상으로 점철된 모든 국정 운영을 정상화시킬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통합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통합정부는 미래정부입니다. 우리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 가겠습니다. 적폐청산 등 퇴행적 국정 운영이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는 국정 과제들을 만들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념 과잉과 진영 논리를 극복하고 특정 집단에 경도된 정책을 과감히 걷어내고 오직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가장 필요한 실용 정책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할 것입니다. 둘째, 국민통합정부는 개혁정부입니다. 정권이 필요한 개혁이 아니라 시대가 요구하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개혁을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정권의 부담이 되더라도 국민과 국가의 미래와 지속 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개혁 과제들을 책임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꼭 해야 할 개혁 과제들을 외면하거나 차기 정부로 떠넘기는 비겁한 짓은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국민통합정부는 실용정부입니다. 오직 국익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시장 친화적인 정부가 되어 이념과 진영이 아닌 과학과 실용의 정치 시대를 열겠습니다. 전임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이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정책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국정이 이념의 포로가 되고 정치가 진영의 인질이 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넷째, 국민통합정부는 방역정부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코로나19 위기와 잘못된 방역정책과 함께 침체된 내수 경기의 진작을 통한 위기 극복에 힘을 모을 것입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비롯한 고통받는 취약계층의 우선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치 방역이 아니라 과학 방역으로 팬데믹을 막아내고 민생을 지켜내겠습니다. 다섯째, 국민통합정부는 통합정부입니다. 국민통합 없이 위기를 극복한 나라는 없습니다. 분열과 과거가 아닌 통합과 미래를 지향하고 잘못된 정책은 즉시 바로잡아 대한민국을 바른 궤도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단절과 부정이 아닌 계승과 발전의 역사를 써나가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의 국민을 가르는 분열의 정치는 사라질 겁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통합정부는 대통령이 혼자서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가 아닐 것입니다. 협치와 협업의 원칙 하에 국민께 약속드린 국정 파트너와 함께 국정 운영을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인수위원회 구성부터 공동정부 구성회까지 함께 협의하며 역사와 국민의 뜻에 부응할 것입니다. 모든 인사는 정파에 구애받지 않고 정치권에 몸담지 않은 인사들까지 포함해서 도덕성과 실력을 겸비한 전문가를 등용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개혁과제 선정과 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드려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통합정부의 성공을 위해 두 사람은 국민 앞에서 겸허하게 약속합니다. 저 안철수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저 윤석열은 안철수 후보의 뜻을 받아 반드시 승리하여 함께 성공적인 국민통합정부를 반드시 만들고 성공시키겠습니다. 함께 정권을 교체하고 함께 정권을 인수하며 함께 정권을 준비하고 함께 정부를 구성하여 정권 교체의 힘으로 정치 교체, 시대 교체가 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두 당은 선거 후 즉시 합당을 추진하겠습니다. 오늘의 선언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고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번 단일화는 국민 여러분께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국민이 키운 윤석열과 지난 10년간 국민과 함께 달려온 안철수가 국민의 뜻에 따라 힘을 합친 것입니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마음을 담아 힘을 합친 것입니다. 바로 국민을 위한 단일화인 것입니다. 이제 통합과 미래로 가는 길만 남았습니다. 저희는 모두 앞만 보고 함께 뛰겠습니다. 국민들을 위해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바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국민들이 원했던 공정과 상식, 과학기술 중심 국가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늦어서 죄송합니다. 늦은 만큼 쉬지 않고 끝까지 확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때 이후로 많은 고민을 하고 또 많은 분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제 몸을 던져가면서 우리나라를 좀 더 좋은 대한민국으로 바꾸고자 정권교체에 몸을 바친 사람입니다. 저는 그 대의에 따르는 것이 제 개인적인 어떠한 손해가 나더라도 그 대의를 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다음 분 계실까요? 죄송한데 좀 가까이 쓰셔야. 그래요? 예. 윤석열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7일 이후에 개인적으로 어떤 더 노력을 안철수 후보님께 드렸는지 뭐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서로 또 소통을 했고요. 그리고 좀 안 후보님을 그 전부터 좀 뵙고 또 좀 여러 차례 이렇게 만나고 했으면은 서로가 훨씬 더 상대방을 잘 이해하고 신뢰하고 할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어제 저희가 TV 토론을 마치고 아주 늦은 시간에 만나서 이런 어떤 구체적인 조건이랄 것도 없이 오늘 우리가 공동 선언문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대의를 함께 하기로 그렇게 저희가 결의를 다지고 그리고 바로 오늘 아침에 우리 안 후보님과 여러분 앞에 국민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네, 다음 분 또 계실까요? 네, 안철수 후보님께 여쭤보겠는데요. 내일을 얘기하셨는데, 그럼 며칠 전까지는 여론조사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오늘은 여론조사가 아니어도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미 여론조사가 가능한 시간은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10년간, 저는, 정치권에서 정말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열심히 입법 활동을 했습니다만, 그걸 직접 성과로 보여주는 그런 행정적인 업무는 하지 못했습니다. 할 만한 기회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께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변화를 보여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일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시작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대로 우리나라를 더 좋은 나라로 만드는 그런 변화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아마 오늘 제 결심에 따라서 실망한 분들도 저는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3당으로서 계속 존속하면서 열심히 투쟁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그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이 실망하시지 않도록 반드시 대한민국을 더 좋은 나라로 만드는 그런 제 실행력을 증명해서 그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분 계실까요? 가운데. 제가 어느 분한테 뭐 여쭤보시는 거죠? 어느 분한테 두 분 중에? 아무래도 네. 저희가 우선 하고 그 다음 하죠. 헷갈립니다. 방금 전에 우리 안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좀 한번 새겨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또 제가 우리 안 후보님과 국민의당 관계자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지대의 원칙과 소신도 중요하고 정치적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정계에 투신해서 닦은 그 경륜으로 우리 국민의 힘과 또 저와 힘을 합쳐서 국민의 힘의 철학과 가치의 폭을 좀 넓혀 주시고 또 저희와 함께 새로운 더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함께 좀 노력을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고, 아마 그동안 해오셨던 그 어떤 정치 활동과 본인의 철학이 금방 이렇게 방향을 전환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지난 27일에 여러분들께서 기대했던 이런 단일화가 성사되지 못했던 것도 우리 안 후보님께서 그동안 그 제3지대에서의 그 소신 있는 그 정치 활동을 지지해 주신 많은 분들의 그 어떤 헌신과 그 감사에 대한 그 어떤 마음의 부담이 크지 않았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 안 후보님과 또 우리 양당이 서로 합당을 함으로써 저희 국민의 힘이 국민들의 더 사랑을 받을 수 있게끔 이 가치와 철학이 더 확장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저희 안 후보님 혹시 사퇴는 언제 하시는지랑 또 인생 같이 나가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건 정해지면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하신 분 먼저 하겠습니다. 이우민 기자. 네, 문화일보 이유민입니다. 그 안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그 후보님께서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로부터 조금 뭐 모욕적이랄지 뭐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표현들도 들으셨고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앙금은 지금 남아있지 않으신 상태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안 후보님께서 오늘 좀 선언을 주로 읽으셨는데 이 선언문은 누가 주로 작성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별로 관심 없는 이야기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나중에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선언문은 이제 초안이 있습니다. 그 초안을 또 새벽에 일어나서 밤새 다듬었고 그것에 대해서 또 윤석열 후보께서 고칠 부분이 없다, 그대로 하자고 또 흔쾌하게 동의를 해주셔서 그 선언문을 읽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 하신 분 먼저 하겠습니다. 아니, 아까 안 후보님 행정적 업무 언급하셨는데요. 혹시 입각을 고려하고 계신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국민께 정말로 도움이 되는 일인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앞서서 나갈 수 있는 일인지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좀 더 고민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선은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권 교체가 중요합니다. 선거에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고개를 드는 순간 진다고. 지금 이렇게 단일화를 한 게 선거 승리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더 겸허하게 저는 더 열심히 노력하고 국민께 다가가서 국민들께 호소를 해야지 저희들이 선거 승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선거 승리를 하고 나면 제가 어떤 일로 국민들께 보답하고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지 고민은 저는 그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제가 꼭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을 보다 더 실용적인 정당, 중도적인 정당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야지만이 더 많은 지지층들을 확보하는 대중정당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일부 작은 기득권 세력들만 보호하는 그런 옛날의 그런 모습의 정당으로는 이번에 정권 교체를 하더라도
다시 실패를 할 수 있고 또다시 국민의 외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제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은 이 국민의 힘을 보다 더 실용적이고 중도적인 정당을 만드는 일에 공헌하고 싶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금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이 또 있으십니다. 네. 네, TV조선 이태입니다. 일단 윤 후보님께는요, 국민의당에서 그동안에 이제 야권에서 돌았던 안후보님 사퇴설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안 후보님께 이제 6월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어서 바로 합당에 나서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거죠? 글쎄, 우리 TV조선 기자님 말씀의 취지를 제가 좀 정확하게는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이제 안철수와 윤석열 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사실상 하나가 됐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사과하고 누가 누구로부터 사과를 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함께 이제 미래로 가는 그 생각만 머리에 차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분이 아까 합당에 대한 견해. 지방선거. 윤 네, 그건 저희가 하여튼 대선 직후에 지방선거 문제보다도 대선 직후에 대선에 저희가 국민 승리에 우리 대선을 좀 이끌어내고 그리고 대선 직후에 신속하게 합당 절차를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네. 어제 새벽에 만나셨다고 하는데 혹시 그 만남은 누가 제안하셨는지 여쭙고 싶고 그다음에 그게 토론 전에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토론 후에 이루어진 건지도 같이 여쭙고 싶고 윤석열 후보님. 네. 누가 먼저를 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우리 안 후보님이나 저나 서로 만나고 싶어 했고 그리고 그런 얘기는 TV 토론 끝나자마자 바로 서로 연락이 돼가지고 저도 어제 TV 토론 끝나고 하나의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마치고 우리 안 후보님께서 조금 기다려 주셨고 제 일정 끝날 때까지 좀 늦은 시간에 어제 만나서 저희가 좀 하여튼 한 새벽 한 2시 넘도록 이렇게 대화를 좀 했고 그렇게 해서 오늘 지금 아침에 국민 여러분께 저희가 하나가 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리게 된 겁니다. 네, 마지막. 예. 중앙일보 김기정 기자입니다. 안철수 후보님께 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민주당에서 저기 준비 중인 정치개혁 입법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입장이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토론회에서도 밝혔듯이 안 후보님께서 다단계가 소신이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는데, 이게 선거 직후에 이제 국민의힘과 합당을 하게 되면 그 소신에 후보님 투표에 좀 반하게 되시는 게 아닌지, 거대 양당에 속하게 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좀 어떠신지 그런 부분을 궁금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저는 다당제가 제 소신임을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밝힙니다. 지금까지 87년 체제 이후로 양당제가 나름대로의 역할을 했습니다. 민주화도 하고 또 추진력도 가질 수 있으면서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한계에 부딪힌 것이 양당끼리 서로 극한 대립으로 서로 싸우기만 하고 국민들의 민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나아가서 선거에서 이긴 사람들이 세금으로 자기 편 먹여 살리는 일을 하고 민생은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는 저는 반드시 해결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혁입니다. 지금의 이런 소선거구제로는 거대 양당만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든지 아니면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로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 또 두 번째로는 대통령 투표에 결선 투표제를 도입을 해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개헌이 필요하다, 개헌이 필요하지 않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우선 헌법재판소의 판결부터 저는 얻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그 위헌의 소지가 없다고 한다면 바로 선거법을 통과시켜서 다음 대선부터는 지금까지처럼 이런 후보 단일화가 필요 없는 그런 정말 더 바람직한 대통령 선거제도를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입장에서 사실 저는 민주당도 저는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선거의 승패와 상관없이 민주당이 이야기를 하셨던 그러한 그 다당제의 기반이 되는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과 대통령제에 대한 부분들, 권력 구조에 대한 부분들 함께 합의를 해서 진행을 하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후보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정동영 거를 윤 후보도 동의를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런 방식의 정치 개혁을 그거는 나중에 저희들이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정도 하시고 하나만 더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여기까지만, 예, 그 일정. 공약적인 부분 하나 여쭤볼게요. 지지라고 하시면은 공약에도 지지를 하시는 거지. 예를 들어서 안철수 후보님 비실용적인 공약들이라고 제일 많이 비판했던 게 윤 후보님의 병사벌금 200만 원 같은 게 있었거든요. 국민의힘 지지자들한테도 안 후보님이 말씀하시는 중도로 안 보일 수도 있고요. 대선 6일 앞두고 남겨놓고 유권자들 어떻게 설득하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저한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 분. 네. 우리 저와 우리 안철수 후보님의 공약에 차이가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단일화를 하고 또 합당을 해서 정부를 함께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서로의 차이들을 논의를 통해서 또 극복을 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봐주시고 서로 다른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 서로의 또 의견들을 조율을 해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수위원회가 있는 겁니다. 인수위원회는 공약들을 가지고 이게 실제로 실현이 가능한지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있는 재정 추계를 해서 그 재정 추계가 정확하고 그 재정을 가지고 올 그 부분들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군대에서의 우리가 고칠 점들이 많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병사 월급이라든지 또는 우리 최첨단 무기 체제의 우선순위, 뭐 예를 들면 병 항모가 과연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하이급의 저 고성능 비행기가 더 중요한 것인지 사실 그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각자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대로 있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이 인수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면 저는 보다 더 대한민국을 위해서 훨씬 더 좋은 안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시너지가 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일정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